그냥 디아즈만 빠진 풀주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메르송, 워커, 스톤스, 라포르테, 칸셀로, 로드리, 데브라이너, 베실바, 스털링, 포든, 그릴리시로 매번 보시는 라인업에 제주스하고 디아즈 정도만 빠진 정도? 오늘 첼시 루카쿠 돈값 해줘야 되는데 기대해봅니다. 저쪽도 딱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릴리시가 돈값 해줘야 된다고. 저쪽도 그대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약간 빚쟁이 매치라고 해서 저쪽도 빚진 친구가 잘해야 되고 이쪽 친구도 빚진 친구가 잘해줘야 돼요. 알론소가 속도에서 제껴진 거라서 저건 진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알론소는 원래 느리니까 느린 선수 보고 빨라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왜 수비적으로 위치를 그렇게 선택했냐 이런 거는 깔 수가 있어도 느려서 지는 거를 뭐라 그럴 수가 없거든요. 안 써야지 저런 선수는. 미안한 얘기지만 안 쓰는 수밖에 없죠 저건. 오늘 첼시 연특 첼시 골목길 것 같은 상황에서 기가 막히게 조용해지시. 아이 그것까지 중립을 어떻게 지켜? 아이 그건 기계죠. 그런 중립을 지키라는 건 기계를 원하는 건데 그건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 정도 중립을 원하는 거라면 오히려 이제 첼시 팬이 아닌 분을 해설을 시켜야지. 그것까지 어떻게 해? 사람이시잖아 최소한. 네? 터미네이터를 갖다 놔야지 그러려면. 첼시가 골을 먹혔네요. 뭐 이렇게 가야지. 그치? 이렇게 가야지. 야, 얘는 진짜 리그에서 얘는 뭐지? 얘네도 이제 그러니까 맨시티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리그 격차를 내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리그 승점을 벌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리그 퀄리티에서 맨시티와 뭐 반 맨시티, 그러니까 나머지 19개 팀과 퀄리티를 벌리는 거에서 조금씩 격차가 나기 시작하네요. 첼시랑 붙을 때도 그렇고 리버풀하고 붙을 때도 그렇고 뭐 누구랑 붙을 때도. 잠깐만. 짜증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와, 막은 거지? 와, 나이스. 경기력 어떤가요? 슬프죠? 근데 슬퍼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못 쉬었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핑계야. 그러니까 뭐가 핑계냐면요, 우리가 전력상으로 세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붙었으면 전력상 세다 이게 아니라 리그 일정 다 정해진 거고 부상 없는 팀 없고 힘든 일 없는 팀 맨시티는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암튼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냥 이 안 좋은 시기에 맨시티를 그냥 만난 것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1, 2차전 토트넘이 이런 느낌이었겠지? 왜냐면 실제 토트넘도 지치고 또 이제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겼거든요. 첼시가 두 경기 다. 야, 근데 이 다음 경기로 넘어오니까 우리가 바로 그걸 느끼고 있네 지금. 이 느낌이구나. 역시 타산지성만큼 좋은 게 없고 역지사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왜 토트넘이 안 됐는지 거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역지사지, 어떤 토트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네. 와, 이건 뭐, 와, 야, 미쳤다, 이거는 내 할 말이 없다, 이건 뭐 할 말이 없다, 이건. 와, 이건 내 할 말이 없다. 이거 어떡해. 이걸 뭐 어떡해. 야, 이건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건 진짜. 첼시가 완벽하게 졌습니다. 뭐 골은 한 골밖에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완벽하게 질 수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완벽하게 졌거든요. 그러나 패배 속에서도 첼시가 나아갈 방향을 맨시티가 되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 뭐 여러 가지로 변명거리는 있습니다. 체력 차도 있고 스쿼드 차도 있다. 우린 부상자도 정말 많고 애초에 맨시티보다 우리가 좀 약하고 체력적으로 우리는 리그컵을 치르느냐고 조금 지쳐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변명이에요. 왜냐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시간대, 항상 우리가 좋은 상황에서 우리하고 비슷한 전력하고 아니면 좀 약한 전력하고 싸울 수만은 없거든요. 항상 강한 팀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최악의 상황에서 정말 센 팀하고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오늘처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11명 그리고 앞으로 첼시가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가장 눈여겨봤던 건 압박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현대 트렌드로 넘어오면서 압박이 정말 중요해졌잖아요. 사실 이 압박을 가할 때, 특히 수비적으로 압박을 가하거나 전방 압박을 가할 때 4백보다 3백이 낫긴 합니다. 왜냐면 윙백이 올라가줘도 3백에 3명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윙백이 올라가서 안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조금 속도가 늦어도 이 뒤에 3명이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초반에 첼시가 그랬습니다. 제임스 치렐이 있을 때는 전방에서 제임스 치렐까지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이 수비에서 공이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첼시가 오히려 뭐 수비수들이 득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비수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이거 맨시티는 다르네요. 일단 맨시티가 4백을 사용하면서 베실바, 로드리, 덕배로 중원을 좀 잡고 거기다 스털링, 그릴리시, 포든이 제일 위쪽에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방 압박을 세게 걸어주는데 우리는 투미들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알론소가 발이 느리잖아요. 아스필리쿠에타는 수비적이고 알론소는 발이 느리니까 뭔가 3백은 쓰는 데서 4명이 있는 느낌? 알론소가 스털링하고는 속도 차이가 너무 나서 스털링이 공격에 들어와서 사르 앞에 있는데도 알론소가 복귀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수비수는 4명인데 최소 4명에서 3명까지의 공격을 받아들이는 입장인 거예요. 거기다 맨시티가 압박을 너무 잘 걸어주는 거예요. 이 3명. 대표적인 게 전반 30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 30분에 캉테가 볼을 뺏으러 잡으러 나가요. 이제 그래서 캉테가 볼을 뺏어 왔죠. 근데 뒤에는 스털링, 앞에는 베실바, 옆에는 그릴리시가 3명이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엔 공을 뺏기고 베실바가 공을 몰고 나가니까 이제 우리가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코바치치 한 명이 붙는 거 외에는 다른 쪽에서 붙질 않아요. 그래서 코바치치가 백태클을 넣습니다. 그래서 옐로카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실바의 움직임이 너무도 프리하다 보니까 코바치치가 백태클을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위험한 압박, 그러니까 팀 단위의 압박이 안 되다 보니까 위험한 태클, 위험한 반칙, 위험한 포지션에서 프리킥을 내준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그런 적이 있어요. 38분에 코바치치가 공을 딱 잡았습니다. 알론소가 공을 딱 내주는데 거기서 실바, 덕배, 스털링이 또 압박을 딱 가해요. 그래서 코바치치가 내줄 데가 없어서 백패스를 내주는데 그게 맞고 굴절이 돼서 그릴리시 단독 찬스가 되거든요. 아마 그거 케파가 못 막았으면 그대로 득점이 됐을 겁니다. 그건 역시 압박을 당해서 빌드업 실수가 나왔고 거기서 실점이 나온 게 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오늘 첼시의 수비, 특히 후방 빌드업에서는 맨날 어수선하고 뭔가 답답하고 시종일관 투엘이 화낼 수밖에 없는 거죠. 공이 나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압박 퀄리티 차이가 오늘 경기에서 첼시가 아무것도 못하게 했던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뽀백이었으면 달랐을까? 이 논제가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축구 경기에서 만약은 없습니다. 90분 딱 끝나면 1대0 패배 이것밖에 없는데 만약은 없지만 제가 한번 예상을 해보라 그러면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실점은 늘어났고 그러니까 1대0이 아니라 2대0, 3대0이 되고 득점은 좀 더 있었을 겁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코바치치 캉테가 전진성도 있고 리커버리지도 되는 자원들이다 보니까 조르지뉴나 사울이 있었으면 글쎄 이겼다고 보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에서 압박을 이기진 않았지만 이 정도로 중원이 먹히진 않았을 거예요. 투미들보단 쓰리미들이 나니까. 다만 제 예상으로는 그렇다고 이기거나 비기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3대2, 한 4대2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에 압박 퀄리티와 팀 스쿼드, 체력적인 거 완성된 팀과 미완성된 팀이 붙다 보니까 극복할 수가 없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엘 경질 얘기는 좀 그냥 이상한 얘기고 투엘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교체 타이밍도 조금 이상했고 70분에 좀 선수들을 투입했으니까 3백이 아니라 4백을 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한계는 맞습니다. 사실 맨시티 스쿼드를 투엘에게 주고 패백에 첼시 스쿼드를 줬으면 또 모르는 거예요. 감독들의 역량차라기보다는 이 팀의 역량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반에 좋은 찬스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루카쿠가 1대1로 쏜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막히긴 했지만 그 찬스를 보자면 방금 그릴리시 찬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물론 케빈 데브라이너가 득점한 것도 약간 원맨쇼지만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찬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바치치가 볼 탈취하고 빠르게 전개해서 루카쿠가 슈팅. 맨시티의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이 안 나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첼시는 그거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맨시티는 팀 단위의 압박, 그리고 윙백들, 풀백들이 올라오는 거, 미드필더 중원 장악하는 거, 이런 체계가 있으면서 좋은 찬스가 나오는데, 그러다가 케빈 데브라이너가 득점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런 거에 기대고 있거든요. 그런 찬스에.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 뭐 플리식 뭐 하나 해봐라, 지으 뭐 하나 해봐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글쎄요, 이런 개인 기량에 자꾸 의존하다 보면 결국 감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팀 단위로 움직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장면들밖에는 이제 첼시가 좋은 장면을 못 보여준 것도 투엘의 한계라기보다는 이건 첼시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해야겠느냐?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독을 오래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 대단하다는 펩도 그렇고 그 대단하다는 클롭도 부침은 있었습니다. 이제 정상 궤도로 올라오기 전에는 한 2시즌 정도는 부침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느 정도 생각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맨시티가 브라보를 썼을 때가 있습니다. 조하트가 나가고 브라보를 썼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맨시티 생각보다 조롱 많이 받았습니다. 골키퍼 없는 팀 아니냐, 돈을 저렇게 많이 쓰는데 뭐 망갈라며 이렇게 망하냐 이랬는데 결국에는 좋은 팀이 됐잖아요.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건 맨시티가 펩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첼시도 돈을 많이 쓰는데 왜 맨시티를 못 쫓아가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돈 쓸 때마다 감독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는 펩 가르디올라가 원하는 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첼시는 돈을 더 써야 될 겁니다. 돈이 없는 구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돈을 못 쓰는 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영입이 되든 안 되든 돈을 계속 쓸 거예요. 그럴 때마다 투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압박의 차이, 뽀백이었다면 더 나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첼시가 투엘 체제로 계속 자리 잡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정도만 설명을 하면 오늘 경기는 다 설명이 됐습니다. 왜냐면 첼시가 정말 아무것도 못 해봤거든요. 약간 공격은 이렇게 지워버린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따로 설명드릴 게 없네요. 오늘 코바치치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나 첼시도 뭐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기록이 나오겠지만 슛은 좀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나 점유율도 비슷하게 갔고 패스 개수도 그렇게 막 많이 차이 나지 않고요. 태클은 또 우리가 많이 걸었고 뭐 키패스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싸웠습니다. 그러나 팀 퀄리티, 그리고 이제 뭐 완성된 거, 뭐 압박도 말씀을 드렸고 득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압박의 강도,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는 원정에서 솔직히 승리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첼시가 더블을 당했습니다. 맨시티에게 한 번은 비기거나 이겼으면 했는데 결국 이렇게 패배를 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는데요. 글쎄요, 이제 맨시티의 우승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2위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2위인데도 불구하고 13점 차가 나니까요. 그나마 리버풀이 이제 이기면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45점 정도 되는데 11점 차기 때문에요. 사실상 맨시티의 우승이 조금 더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유력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럽게 잘하네요. 네, 맨시티 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였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렇게 나아가야겠구나, 좀 지표를 이렇게 보여줬던 그런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공격을 했어야 공격 얘기를 하지.